일리아스 23권, 제목은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장례 경기입니다. 23권에서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공식적인 장례 절차들,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장례 경기가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장례 경기라는 거는 고인이 죽은 것을 기념한다 그런 게 아니고, 고인이 살아있을 때 그 용맹스러움, 그런 것들을 기리는 것이고, 명예를 드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례 경기를 우리가 열어줄 만한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명예를 이제 드높여주는 것이죠.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23권에서 보면 왜 뜬금없이 장례 경기를 할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어쨌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를 트로이아가 감히 아킬레우스도 있는 마당에 헥토르도 죽었고 함선 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를 이제 꿈에도 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리스군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축제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23권은 22권에서는 헥토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훼손을 당해요. 그래서 23권 시작에서는 첫 문장은 온 도시가 비탄에 빠졌어요. 트로이아 얘기예요.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그리스군은 이제 함선 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왔겠죠. 그날 전쟁을 끝마치고 각자의 막사로 흩어졌는데, 미루미도네스 쪽만 아킬레우스가 명령해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파트로클로스 시신을 3바퀴나 전차를 타고 돌아요. 헥토르를 또 매달고서 3바퀴 또 돈 것이겠죠. 그렇게 애도를 하고 있어요. 모래도 눈물에 젖어 있고 무구들도 다 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루미도네스 쪽이 파트로클로스의 아직 장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울고 있어요.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마치 보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헥토르를 죽일 것이고 원수를 갚을 것이고, 또 트로이아의 젊은이 12명을 그의 재단 무덤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은 사람하고 한 약속인데 그걸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헥토르의 시신을 또 봤나 보죠. 아킬레우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또 헥토르에게 모욕을 줄 만한 일을 또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는지. 그래서 헥토르를 이렇게 아마 하늘을 보고 누워있을 텐데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땅에 처박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날 저녁 장례 음식을 들도록 자기 부대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소, 양, 돼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동물을 잡은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잔을 들고서 이렇게 컵을 들고서 뜰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피가 많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죽은 어떤 장례, 이거보다 더 거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미루미도네스 쪽은 그렇게 슬퍼하고 이제 장례 음식을 들고 있는데, 이 아카이오족의 다른 왕들, 누구인지 명령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네스토르라든지 오디세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이아스라든지. 그들이 화가 몹시 난 아킬레우스를 설득해가지고 아가멤논에게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 또 여기 보면 화가 난 아킬레우스를 겨우 설득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헥토르를 죽임으로써 화가 풀린 게 전혀 아닌 거죠. 아마도 아가멤논에게 데려간 이유는 다른 왕들이, 특히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사이에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디세우스가 얘기했었죠. 만찬, 화해의 그 만찬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아킬레우스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서 전쟁터에 이제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이제 아가멤논에게 데리고 가서 화해도 하고 이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가서 봤더니 아가멤논의 막사에 도착했어요. 이 아킬레우스하고 다른 왕들이.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몸에서 핏덩어리를 씻어내도록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 거예요. 몸을 씻으라고. 아킬레우스가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아직은 씻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례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그래도 장례 음식을 들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가멤논의 막사에 와가지고 딱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가. 그래도 절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마음 내키지 않더라도 음식은 들도록 합시다. 아가멤논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날이 새는 대로 장례를 위해서 나무를 해오게 하고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를 하고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빨리 태워야 다시 일상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그 심정일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파트로클로스를 또 죽은 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화가 치밀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하면 상처난 육체를 보지 않으니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이제 돌아가서 쉬기를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아킬레우스만은 바다 기슭에 가가지고 또
파도가 부딪히는 탁 트인 곳에 갔어요. 거기서 또 슬피 울고 있어요.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하고서 그 어머니에게 바닷가로 가가지고 탄원했던 거랑 약간 유사하긴 하죠.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스르륵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러냐면 그날 하루 종일 싸웠거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특히 아겐으로 쫓아간다고 그 아폴론이 변신해가지고 엄청 돌아다녔고, 강가에서 신하고 또 싸우느라고 거의 기진맥진했고, 또 마지막에 헥토르하고 싸운다고 성을 3바퀴나 돌았죠. 엄청 지쳤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강가에서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파트로클로스의 혼백이 꿈속에서 나타나요.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는 파트로클로스죠. 지금 장례를 치러지지 못해가지고 하데스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하데스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떠돌고 있다는 거, 헤매고 있다. 그래서 빨리 나를 되도록이면 빨리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킬레우스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대는 이제 트로이아인들이 성벽에서 죽을 운명이요. 이렇게. 물론 아킬레우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예전 과거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켜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이제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고향은 이제 오프스예요. 어린 그 친구를 죽였어요. 실수로. 욱해서 죽였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뭐 재판을 거쳐가지고 뭐 이게 무죄다 유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다 시족사회예요. 다 친족들, 가까운 친족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는 다른 집안하고 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펠레우스가,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파트로클로스를 받아주었고, 거기서 아들처럼 대해주고 귀하게 자랐어요. 물론 아들이 될 수는 없죠. 죄인의 신분이고,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약간 이제 시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말이 시종이니까 종이고 하인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파트로클로스도 귀족이고 왕족이거든요. 한 도시국가에서는. 파트로클로스는 그런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지냈던 얘기들, 함께 자랐던 얘기들을 하고, 뼈를, 우리 두 사람의 뼈를 흩어놓지 말고 이제 한 군데 모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대도 곧 죽을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테티스,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간 아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황금 항아리. 거기에다가 두 사람의 뼈를 같이 합장하도록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은 자의 혼백이 왔는데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잡지는 못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하데스의 집에도 혼백과 그림자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실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이 반영된 게 그림자잖아요. 약간 이제 하데스에 있는 영혼을, 혼백을 잡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연기라든지 그림자 이런 걸로. 새벽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바닷가에서 잤어요. 깜빡하고. 그리고 꿈을 꿨어요. 거기 파트로클로스가 나와서 두 가지 부탁을 했던 것이죠. 빨리 장례를 치러달라. 그리고 아킬레우스도 곧 죽을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이 한 항아리에 뼈가 섞이도록,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날이 왔죠. 그래서 아가멤논은 전날에 아킬레우스가 부탁했던 화장용 장작들 있죠. 그 나무를 해오도록 시켰죠, 사람들을. 그리고 필요한 준비들,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막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기 나무를 해오는데 책임자가 있어요. 이도메네우스하고 메리오네스예요. 왕이잖아요, 이도메네우스는. 크레테. 그래도 굉장히 신분이 고귀한데, 메리오네스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를 하는데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나무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 그 근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이대산까지 갔다고 했어요. 그 거리가 꽤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하루 종일 나무를 해오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선 거기 이제 파트로클로스 무덤, 아마 아킬레우스가 지정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쪽엔 자기 자신도 함께 묻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곳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곳에다 이제 장작더미를 놓고 장례 절차가 세세하게 호메로스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의 막사의 시신이 있잖아요. 그 시신을 운반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화장터까지. 시신을 태우고 뼈를 수습해가지고 거기에다 봉분을 그대로 쌓아요. 표현을 보면. 어쨌건 막사에서 화장터까지, 무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운구죠, 운구. 그 전에 엄습이라고 해서 우리도 시신을 닦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닦고 이제 천으로 감싸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신을 운구, 장지까지, 마치 장지까지, 시신이 묻히는 곳까지 이동시켜주는 장면이 있는데, 군인들이기 때문에 무장을 다 갖추고 전차병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따르고, 아킬레우스가 이 시신의 머리를 이렇게
실제로 들고서 이동하고 있어요. 굉장한 장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해보면은. 운구를 이제 운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시신에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풍습이에요. 장례에서 이 아마 왜 머리카락을 자를까?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제 강가에 흘러 보낸다든지 시신 위에다 올려놓는다든지, 그래서 시신 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울면서 이제 아버지 또 옛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펠레우스가 고향에 있을 때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서약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서약이 조금 생뚱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그대를 위해,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내 머리털을, 그러니까 아킬레우스의 머리털을 자르고 신성한 헤카톤베를 바칠 것이며 그대의 성역과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 샘물가에서 거세하지 않은 작은 가축들 50마리를 바치겠노라 서약하셨소. 왜 이런 서약을 했을까요? 이거 보면은 장례와 같은 것 같거든요. 이 문장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마도 농담 삼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전쟁터로 내보내요. 펠레우스는 자기 아들하고 파트로클로스를. 전쟁터로 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서 죽지 말고 돌아와라 얘들아. 그랬더니 아이들은 뭐 젊은이들이니까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지 마라. 죽더라도 여기 와서 죽어라. 고향 땅에 와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먼저 나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 오면은 내가 손수 너희들을 위해서 헤카톤베도 바치고 차라리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질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그래도 너희들을 볼 수 있게끔. 이 노인의 그런 소망 같은 것을, 희망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처럼 약속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아킬레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머리털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머리털을 마지막으로 깎아서 이렇게 시신에게 준 사람은 아킬레우스일 것 같아요. 아킬레우스가 자기 머리털을 깎아서 올려놓고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부터 장례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실컷 울고 나서 장작더미에 이제 흩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흩어져서 장작더미 주위에서 이제 계속 장례 주요 절차가 운구를 이동하고 나서 계속 울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군들을 해산시켰어요. 식사 준비를 하라고. 아킬레우스가 얘기하는 거는 고인하고 파트로클로스하고 친했던 사람, 또 아카이오족의 전군의 그 지휘자들, 왕들이 되겠죠? 그들만 시체 주변에 머물고서 나머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거는 장례 클라이막스는 화장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화장하고 그다음에 그 유골을 다시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묻는 것까지 그게 다 장례 절차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은, 군들은 다 이제 보내고 지휘관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만 이제 화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이제 유골을 수습하는. 근데 화장을 저녁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시신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요즘은 한 시간 안 걸리거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근데 사람의 몸을 태우고 뼈가루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연 상태로 하면 밤새도록 다음날 새벽까지 시신을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하기 전에 이제 나무를 이제 시신 주변에다가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장작들을. 그리고 거기에 기름 조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신을 쌌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왜 기름 조각으로 쌌을까? 부패를 좀 방지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수분을 이렇게 증발을 억제하거나, 기름이니까 그 주위에 가죽을 벗긴 짐승들을 또 쌓아 올려놓고, 가죽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죽을 벗긴 짐승들을 올려놨어요. 말 4마리를 장작더미 위에 던져놓고, 또 개도 있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기르던 9마리 개 중에서 2마리를 죽여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난번에 트로이아 12명의 젊은이들 있죠? 그것들을 또 죽였어요. 그래서 죽여서 또 짐승처럼 이렇게 다시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놨어요. 끔찍하죠, 약간. 그렇게 이제 모든 준비를 해놓고서 또 이제 헥토르 시신을 봤나 보죠. 헥토르 시신은 올려놓지 않죠. 왜? 더 모욕하고 싶은 거예요. 개떼에게 줘가지고 불에 태우거나 이런 것조차, 그런 명예조차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개떼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헥토르의 시신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밤낮으로 지켜줬어요. 개떼로부터도 지켜줬어요. 그리고 신성한 장미기름을 발라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었고, 아폴로는 헥토르 그 시신 위에 검은 구름을 이렇게 덮어서 시신이 햇빛에 의해 가지고 시들지 않도록, 생명이 있던 것 중에서 생명이 떠나면, 죽으면 2가지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이제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고, 또 하나는 건조되는 거예요. 마르는 거. 근데 그 2가지를 다
신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장작더미 이제 불만 붙이면 되는데 불이 안 타올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북풍과 서풍의 신에게 아킬레우스가 기도를 합니다. 재물을 약속하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북풍과 서풍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리스 여신이 듣고서 바람의 신들에게 가요. 왜 그러면 도대체 북풍과 서풍, 바람이 안 분다고 해가지고 장작불이 안 타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불이라는 거는 인간이 늘상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인데 바람이 안 분다고 그럼 밥을 안 해 먹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북풍과 서풍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또는 아킬레우스 둘 다 명예를 높여주는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북풍과 서풍이 이 당시에 이 시기적으로 쉽게 불지 않았을 수는 있거든요. 북풍은 사실 겨울에, 그리고 이쪽 트로이아 지방에서 북풍은 엄청나게 추운 그 바람, 견디기 어려운 그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기상이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불지 않는 바람이 기적처럼 불어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는 옛날 사람들은 신의 무슨 좋은 징조 또는 안 좋은 징조 이런 것들로 여겼을 거예요. 일상적인 게 아닌 것. 여기서는 그런 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북풍과 서풍이 불어왔는데 이제 신이 응답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자이지만 명예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이리스가 가가지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어줘요. 신들이 밤새도록 사납게 불어댔어요. 시신이 잘 탈 수 있도록. 아킬레우스는 장작더미에다가 포도주를 쏟아 붓고 있어요. 파트로클로스의 혼백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이 왔어요. 불을 완벽하게 끄는 거는 보면은 또 포도주로 이렇게 끄도록 되어 있어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예전부터 고대에서부터 생명,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례나 제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킬레우스 새벽이 왔어요. 밤새도록 자지 않고 계속해서 파트로클로스의 혼백을 부르면서 아마 슬퍼했을 거예요. 새벽이 왔는데 장작더미, 그 불타는 장작더미 옆에서 아킬레우스가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졌어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아킬레우스. 그런데 아트레우스의 아들, 그 다음에 그 함께하는 자들,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과 함께하는 자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서 아킬레우스가 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그 시체가 다 탔구나. 그래서 이제 불길을 완전히 연소시키는 거죠. 꺼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부어서 꺼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파트로클로스의 뼈를 수습해가지고 다른 뼈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기 12명의 트로이아 사람도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짐승뼈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분리돼가지고 파트로클로스는 화장터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 뼈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서 뼈를 수습해서 기름 조각으로 싸서 마찬가지 아까 시체 태우기 전에 시신 자체를 기름 조각으로 쌌거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뼈만 남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기름 조각으로 쌌어요. 두 겹된 기름 조각으로 싸가지고 항아리에, 아까 황금 항아리 있었죠?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뼈하고 같이 함께 해달라고 했던 그 항아리에 넣어두도록. 그리고서 무덤은 크게 만들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 아킬레우스 죽고 나서 그때 합장해달라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은 좀 조그맣게, 그리고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죽으면 화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달라. 그 무덤터도 다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뿐만 아니고 자기의 무덤터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다 정해놓았어요. 나중에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미르미노레스 쪽이든 그리스 쪽이든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자기 파트로클로스의 무덤을 크게 하지 말라, 작게 하라. 왜? 이유는 나중에 나도 죽으면 합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같이 묻어달라고. 그 얘기는 아킬레우스가 살아서 고향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든 지금 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황금 항아리를 보통은 이제 화장하고 나서 그 옆에다 놓고 이제 무덤을 쌓거든요. 무덤을 쌓는데 걷다 이제 놓고서 같이 무덤을 쌓는데 이 황금 항아리는 막사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죽으면 같이 뼈를 함께 해가 섞어가지고 이제 그때 아킬레우스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묻도록 한 것이죠.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화장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무덤을 하는데 먼저 돌을 쌓도록 되어 있네요. 기초가 될 돌들. 돌을 쌓은 이유는 이게 돌을 쌓지 않으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무덤이 유실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건물 기초를 쌓듯이. 예전에 이제 흙집 같은 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래도 밑에 기초는 돌을 쌓는 것이죠. 그래야 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의 집이기 때문에 돌을
기초를 돌로 해놓고 거기다 이제 흙들을 올려놨어요. 붕분을 쌓아 놓는 거예요.